지난 시간에 음식과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어서 오늘은 중독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그러면 뭐 워낙 요즘은 중독의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뭐 술, 담배, 또 최근에 마약이 참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뭐 전통적으로 도박,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또 커피, 콜라, 또 요즘은 뭐 별의별 약들도 중독성 있는 약들이 많아서 게임, 뭐 포르노, 무엇보다도 이제 핸드폰, 또 SNS 중독, 뭐 드라마 중독, 뭐 어디나 붙이기 나름인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새롭게 우리에게 중독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참 어려워지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중독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중독이라 그러면 우리가 담배, 흡연이잖아요. 이 흡연을 하게 되면은 암 발생률이 뭐 엄청 올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후두암은 특히 이 목 부분에서 이 담배 연기하고 직접 접촉을 하다 보니까 6배 이상 후두암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폐암이나 식도암, 췌장암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암이 담배로 인해서 2배에서 6배까지 암 발생률이 이제 높아지고요. 그리고 술. 저는 이 술에 대한 할 말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나 그냥 쉽게 이렇게 술을 팔기도 하고 마실 수 있고 또 오히려 술을 막 권하잖아요. 막 대학교 들어가면은 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막 술 먹다가 학교도 못 다니고 죽는 신입생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술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막 어떤 권하는 사회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글을 보면은 그 당시 조선의 우리 선조들께서 이렇게 막 길에 술 취해서 낮에도 막 누워 계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게 이제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아예 술을 안 마시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이 술 문화,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건강행위 실천 항목 제가 7개를 적어놨는데 하루 7시간 잔다, 아침 식사한다, 간식 안 먹는다, 정상 체중 유지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술 안 마신다, 담배 안 피운다.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몇 가지 하고 계세요? 나는 6가지 이상 실천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놀랍게도 3개 하시는 분하고 6개 하시는 분 사이에 수명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습관인 줄 알았는데 수명이 10년 차이가 난다는,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뭐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건강도 달라지고 수명도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면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잠을 푹 자고 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개운하고 피로가 쫙 풀리고 면역이 올라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또 비만도 오히려 방지가 된다 그래요. 피부도 고와지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막 짜증나고 피곤하고 막 신경 과민, 또 면역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감기에도 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수면을 잘 못하면 식욕이 증가된대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잠을 푹 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7시간보다 더 적게 자도 안 좋고요. 8시간보다 더 많이 자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이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에 햇볕을 쬐면은 오히려 밤에 잠을 푹 잘 수가 있대요.
그리고 밤에 좀 깜깜하게 해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해서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이런 핸드폰은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더 이상 안 보는 게 좋다고 돼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카페인, 커피 같은 거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안 마셔야 밤에 푹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시원한, 보통은 19도가 가장 좋은 온도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서늘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을 푹 자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침형 인간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잠에도 그 피크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푹 깊은 잠을 자는 순간이 보통 한 2-3번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밤 11시에서 12시, 새벽 3시에서 4시에 그 피크 타임이 생긴대요. 그래서 잠자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 1시간 반, 1시간쯤 지나고 나면 깊은 잠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은 이제 눈동자가 빨리 돌아가면서 꿈을 꾸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피로가 덜 풀리거든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좋은 것은 6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그 2번의 피크 타임이 다 포함되면은 아주 개운한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이 밤에는 분비가 되어서 코티졸은 내려가고 멜라토닌은 올라가서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이 좋은 커브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수면은 신비로운 것이 잠을 자는데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우리 음식 찌꺼기가 나가듯이 이 뇌에도 찌꺼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 뇌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밤에 잠을 푹 자면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뇌의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제 아데노신이 축 축적이 되고 또 멜라토닌도 올라가면서 잠이 오게 되는데 이 잠이 부족하게 될 때 우울증도 잘 걸리고 치매 확률도 높고요. 또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소화기 장애, 비만도 증가가 되고 무엇보다도 의식이 혼탁해지면서 운전하다가 졸음 사고 이거는 뭐 음주 운전 못지않게 졸음 사고가 이 우리의 그 주의력을 흐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총체적인 질이 저하가 되면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사는 게 아니죠.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낮에는 조금 열심히 일하시고 카페인 들어가 있는 음식이 꼭 커피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료 요즘은 특히 학생들 각성 음료가 있어요. 보면 다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심 이후에는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막 불안하고 막 힘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가 수렵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때 동물들을 상대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갑자기 긴장이 되잖아요. 막 눈동자가 커지고 막 심장의 박동이 왜냐하면 우리 몸에 막 산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육에 힘이 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뒤에 차에 치였어. 근데 자기가 이 연약한 아버지, 어머니가 차를 어떨 때는 번쩍 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힘이 나와가지고 바퀴에 깔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 힘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스트레스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몸에 반응이 생겨서 그것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스트레스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좌절을 하고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막 하시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 잘 돼.
회사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발전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왜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거뜬히 이겨내느냐.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래요. 사람마다 이 회복 탄력성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이라는 그 책 카피가 있을 정도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라는 시련이 큰 시련이라고 해서 무조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올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비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복원력인데,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이 배를 바로 복원시키는 힘이 평형수에 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평형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92년에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이제 워너라는 사람이 이제 스미스하고 함께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 505명을 대상으로 3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955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을 35년 동안 연구를 해서 최근에 발표가 있었는데, 유년기에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인기에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지를 쭉 관찰을 했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타고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어떤 기질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회복 탄력성 지수라 그래가지고 KRQ라는 53개의 문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게 세 가지래요. 첫 번째가 자기 조절력.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대인 관계력. 자기 자신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건 이제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복 탄력성. 세 번째는 긍정성. 그냥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요 세 가지, 자기 조절력과 대인 관계력 그리고 긍정성, 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아주 그냥 팡팡 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적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별로 너무 쉬운 일만 나한테 주어지고 그냥 금방 하고 그다음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지루한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주어져서 정말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최적의 스트레스. 그걸 우리가 나를 이롭게 하는 스트레스라 그래서 유스트레스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만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힘들어. 그런데도 스트레스가 더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그거를 디스트레스라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그러면 기지맥진해지고 나중에는 막 불안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걸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소진돼 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막 생각할 정도로 탈진하는 것이 이 그래프의 마지막 끝인데, 우리는 50%에서 한 85%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의욕적이고 흥미롭고 막 창의적이고 정력적이고, 왜냐하면 일이 너무 없어도 그런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지루하고 무감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활동적이고 의욕적이고 막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최적의 스트레스인데 너무 지나치면은 그때부터는 막 기진맥진하고 신경질적이 되고 불안하고 나중에는 탈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일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일할 때 나의 능력과 맞는 정도의 과제가 주어지면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의 능력에 맞는 숙제를 줘야 돼. 그러면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능력이 뛰어난 애한테 별로 일을 안 주면요, 막 따분하고 지루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 또 막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적당한 과업을 줘서 몰입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또 이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아시죠?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면역적인 변화가 오게 돼서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그 스트레스에는 반드시 경고 사인이 있대요. 그래서 육체적인 경고 사인은 막 땀이 나고 막 귀에서 이 휘잉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소화 불량이 생기고 통증, 두통이 온다든지 그러면 사인이 오는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는 막 분노가 치민다든지 걱정이 짜증, 안절부절 이런 거는 또 감정의 어떤 경고 사인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몸 관리와 마음 관리가 있는데 몸 관리는 복식 호흡을 하래요. 복식 호흡. 여러분도 한번 그 의자의 엉덩이를 쭉 밀고서 똑바로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배로 숨을 쉬는데 4초 들이마셔 보세요.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또 4초 내쉬고 또 쉬었다가 또 4초 들이마시고 우리가 4라 그래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쉬었다가 4초 내쉬고 또 4초 멈췄다가 요거를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박스 호흡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3가지 감사를 하는 일지를 적고 있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낙천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게 되고 하루에 3번씩 하니까요 1년이 되니까 1000번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라는 거,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도 코로나를 이겨낸 우리나라의 그 정신과 선생님의 그 연구 결과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훨씬 더 쉽게 이겨내고 코로나도 빨리 벗어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또 복식호흡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잠도 푹 주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은 아예 접근하지 마시고 하셔서 잘 주무시면서 더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꿈으로써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좀 극복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우리나라가 코로나 우울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고 해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 덧붙여서 자기 돌봄 그리고 자기 칭찬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강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약점만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만 거기에 이렇게 늪처럼 빠져드는데 다들 자기가 더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박상은이 너 잘 해냈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이겨냈잖아. 그러면서 네. 저의 어떤 강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먹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오늘 맛있게 먹자 이러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암시, 자기 칭찬, 네. 자기 강점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모두들 훌륭하게 코로나 다 이겨내셨으니까 네. 여러분들 다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기 강점에 대한 또 강조의 말씀 주셨습니다. 방청객 어머님 질문 받아볼까요?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항상 좀 렘 수면 상태여서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 부족한 잠을 낮잠으로 보충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낮잠 얘기를 아까 제가 못했는데 낮잠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낮에 낮잠을 주무시는데 30분 이상 자는 것은 안 좋대요. 특별히 1시간 이렇게 넘어 주무시는 분들은 밤에 그러면 또 잠을 또 못 주무시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잠은 3시 이전에 자되 20분 정도 자는 거를 권하고 있어요. 어떻든 낮잠 자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한 7시간을 잘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어떻든 밤에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한 분들은 낮잠을 짧게 주무셔라도 잠을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익한 강연 들려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제목 좋은 것 같아요. 잘 자고 네, 더 사랑하라. 근데 특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세포하고 왜 대화하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칭찬해주고 나의 세포들을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것도 이겨냈으니까 넌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는 어떤 주제인가요?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마지막은 정말 제일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와 이제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제목을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 너무 재미있을 것 같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포에 이어서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 정말 기대가 되는 강연인데요.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